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농림 해충학 5번째 시간 곤충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곤충은 뭐라겠어요? 절지 동물문의 곤충 강이라겠어요. 절지 동물문을 설명드릴 때 이 곤충들은 나눠져 있더라. 어떻게 해요? 머리와 가슴과 배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요 부분이 절단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지 동물문화의 곤충강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물이든지 식물을 분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종이라고요. 스피시스. 종이고, 이게 뭔 종인가, 이 어떤 동물이 발견됐어. 어떤 곤충이 발견됐어. 이게 무슨 종인가를 밝혀내는 작업.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종의 이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 동정이라고 한다고. 동정. 그러면 동물 분류학상 곤충에 속해 있는 문은 무슨 문? 다 나눠져 있어. 절지 동물문이다. 절지 동물문. 다음은 기본 분류 단위로서 가장 옳은 것은 기본적인 분류 단위보다 가장 중요한 게 스피시스,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도 저한테 수험생들이 물어보는 게 자꾸 급한 마음에 자꾸 문제를 푸는데 그 기출문제가 아닌 모의고사라는 걸 푸는 거예요. 그 모의고사라는 게 기출문제 돼 있는 거를 푸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응용해낸 것들 있잖아요. 그건 푸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은행식이에요. 문제은행식. 그래서 통상은 한 8, 90점. 어떤 경우는 뭐 100점 다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거 보면 병리학, 잡초학, 재배학 이 정도는요 거의 90% 이상이 다 기출에서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깊이 있게 본다 한다고 또 시험에 안 나오는 응용 문제들을 풀잖아요. 어떤 이론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저도 출제를 해봤지만 난이도 도전용 문제로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난 시험에 합격률이 너무 높아. 이번에 합격률을 뚝 떨어쳐야 되겠어. 어떻게 해요? 틀리게 내겠죠? 틀리게 낼 때는요 못 맞추게 내요. 제가 좀 이따도 하나 문제를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텐데 그건 못 맞춘다고. 왜? 못 맞추라고 내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걸 맞춘다는 얘기는 모래사장에서 잃어버린 바늘을 찾는 것처럼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포기하고 하고 여기에서는 고득점 전략을 맞아야 된다. 고득점 전략. 그리고 요즘은 해충학도 만만하지 않아요. 해충학도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외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럴 경우들은 한 70점 정도 전략. 70점. 농약학은 한 60점에서 50점 전략. 즉, 이거는 과락만 안 면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편합니다. 농약학이 어려운데 이거를 제가 90점 맞겠다.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어쩌면 수험생으로서는 좀 바보 같은 짓이 하신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곤충을 분류할 때는 날개가 있냐 없냐. 날개가 있냐. 곤충은 대부분이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개가 없는 게 있어. 거의 없는데 우리 시험에는 딱 하나 나와. 날개가 없는 거. 날개가 없는 것은 이게 날개 시자거든요. 없을무. 날개가 없는 강인데 이게 뭐냐면 좀이에요. 좀. 최근에 시험이 나왔어요. 딱 하나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곤충은 날개가 있다.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못 접는 날개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고생대, 공룡 같은 건 어때요? 이러고 이렇게 어우적 걸어 다니죠. 날려다가도 날개를 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날개를 접는 게 불가하다. 못 접어. 이게 고시류. 날개를 딱 접는 게 뭐냐면 이게 신시류예요. 신시류. 그러니까 날개 접기가 가능한 거. 그리고 이 고시류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 보면은 잠자리, 또 하루살이. 이렇게 날개를 못 접고 있어. 잠자리와 하루살이는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고, 어릴 때 얘네들은 무슨 생활을 해요? 수서 생활을 해요. 지난 시간에 할 동안 얘네들은 뭘 갖고 있어요? 기관, 아가미를 갖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요까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신시류 중에서요. 외시류와 내시류라는 게 있어요. 외시류는 뭐냐면 불완전 변태예요. 사실 번데기 없이 그냥 애벌레가 딱 나오죠. 나올 때 날개를 밖에다 달고 나와. 이렇게 다
나온다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외시류, 번데기가 없기 때문에 무슨 변태? 불완전 변태. 근데 내시류를 어떻게 했냐면 번데기 속에 있어. 뭐라고? 번데기 안에 있어. 안내자. 날개가 이 번데기 안에 있어. 여기서 날개가 생겨. 그러니까 안에서 생기니까 뭐라고요? 내시류라고요. 얘가 완전 변태. 그래서 불완전 변태에 해당하는 곤충이 뭐가 있냐면 노린재, 응애, 총채벌레, 메뚜기. 우리 시험에서는 메뚜기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자,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노인도 응애 하는 애기도 총을 맨다는 것은 뭐예요? 되게 불완전한 거죠.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인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가 총을 매야 되는데 젊은이가 자꾸 전사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이 60 먹은 사람들도 징집이 되고 또 어린애들도 응애응애하는 애들도 총을 매. 그래서 노인과 응애응애하는 애기들도 총을 매는 그 현실이 되게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요? 불완전 변태다. 완전 변태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완전히 곤충으로서 자리를 딱 잡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완벽한 거예요. 곤충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딱지를 딱 갖고 갑옷을 하나 있는 거예요. 즉 얘는 외벽이 체벽이죠. 체벽이 딱 갖춰진 거죠. 이게 대표적인 이렇게 풍뎅이. 이제 풍뎅이는 이렇게 풍뎅이로도 나오지만 여기 딱딱한 갑옷을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딱지인데 딱지를 갖고 있는 거죠. 등딱지. 등딱지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딱정벌레 목으로 분류해요. 딱정벌레 목은 뭐다? 내시류다. 완전 변태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곤충들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시아강보다는 유시아강 중에서 이 고시류 날개를 못 접는 거죠. 못 접는데 신시류가 좀 진화가 더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외시류, 불완전 변태, 그러다가 내시류, 완전 변태 쪽으로 이렇게 진화가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표로서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의. 완전 변태는, 그죠? 완전 변태는 완전히 곤충에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모양이 완전히 변하고, 불완전 변태는 모양이 제대로 변하지 않은 거예요. 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변태는 4단계를 거친다 이거예요. 알, 유충, 번데기, 성충 4단계를 거치고 가장 진화한 형태죠. 그리고 대부분의 곤충들이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불완전 변태는 3단계. 번데기가 없는 거예요. 번데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유충을 약충이라고 부르고 있고 약충이 성충으로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뭔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얘는 부적당한 환경에 대처하는데 유리하지 않다 이거죠. 불리하다 이거야. 불리하다 이 말이고. 그럼 완전 변태 곤충목이 뭐냐라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게 2차 가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완전 변태 곤충목 3가지를 쓰세요. 완전 변태 곤충목 5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닌데 다른 강사님이 만들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 약 먹고 잠자나 벌딱 일어나 이 부채날, 부채가 삐죽어가지고 부채날로 파리 밑에 벼룩 잡자. 그래서 약대벌레목 약 먹고 풀잠자리목 잠자나 벌목 딱정벌레목 벌딱 그죠? 부채날로 날도래목 여기 나니까 나비목도 있고 파리 밑에 파리목 벼룩 잡자 밑에 밑들이목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그래, 불완전 변태 곤충 뭐가 있냐? 제가 아까 노인, 어린애도 총을 매. 노인, 응애 하나 애기도 총을 맨다. 이렇게 분류하시고 노인과 애기가 총 매면 불완전하다. 근데 노린재목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방패벌레라는 게 있어요. 방패벌레가 노린재목인 것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방패벌레는 뭐다? 노린재목이다.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면 만약에 전쟁터에 가서 이게 방패라고 보세요. 이게 방패라고 보면 방패는 피가 많이 묻죠. 피가 많이 묻어. 그 냄새가 나. 그 냄새가 우리는 이걸 노린재라고 보지 마시고 노린내가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즉 피비린내가 노린내다. 그래서 이거는 방패벌레는 노린재 목이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응용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과변태.
과변태는 뭐냐면 여기서 변태가 일어나는데 이 번데기가 용이거든. 용. 번데기가 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용이 두 번 일어나. 의용이라는 약간 완벽하지 않은 번데기가 있고 또 한 번 번데기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너무 과하다. 변태가 과하다. 그게 뭐냐면 시험 문제는 가래과라는 게 나와요. 아까 딱정벌레가 완벽하다 그랬죠. 완벽한데 가래과라는 한 번 더 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래과다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어떤 약충이든 유충이든 여기에서 뭐 번데기에서 아무튼 요 성충으로 가는 거, 성충이 되는 거, 성충이 있는 단계를 우리는 우화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애벌레가 나 성충됐어 우화 하고 외치는 게 보다 우화예요. 우화. 그래서 우화라는 거, 성충되어 우화라고 외치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이 일령충, 일령충이라는 게 있어요. 탈피를 할 때 한 번 탈피한 뭐예요? 영충은 나이예요. 즉 곤충의 나이를 영충. 한 살 벌레 곤충, 2살 곤충, 3살 곤충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으로 따지면 한 살이면 뭐예요? 한 살. 아직 생일을 안 지난 거예요. 탈피를 막 아래서 태어나면 얘는 한 살이야. 그리고 요 탈피를 생일로 보시면 돼요. 생일. 즉 한 번 생일 지났어. 그럼 뭐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2살. 곤충은 뭐라고 불러요? 일형충. 그럼 생일을 2번 지났어. 그럼 나이는 몇 살? 3살. 3살이면 곤충은 뭐라고요? 삼령충이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즉 N-1을 탈피한 유충을 N형충이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생일로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날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무시아강에 속하는 곤충. 무시아강에 속하는 곤충의 대표는 뭐다? 조미다. 말씀드렸고, 고시류와 신시류의 분류 기준으로 옳은 거. 즉 고시류 딱 그러잖아요. 그럼 고생대. 고시류, 고생대. 날개 못 접어. 또 진화했어. 신시류 날개를 접어. 뭐예요? 고시류와 신시류는 뭐예요? 날개를 완전히 접을 수 있는지에 따른 구분이다. 그렇죠? 또 번데기 딱 나오잖아요. 번데기 나오면 번데기는 어때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그 안쪽에서 곤충이 있는데 그 안쪽에서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안내자잖아요. 이게 번데기니까 번데기 안에서 날개가 있다. 그럼 내시류죠. 내시류는 뭐라고 했어? 완전 변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번데기 한 설명인데 외시류 나오니까 옳지 않은 거죠. 외시류 나오면 땡. 그죠? 다음 쪽. 완전 변태를 곤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완전 변태가 아닌 걸 찾는 거잖아요. 풀잠자리. 풀잠자나 그랬죠. 풀잠자나. 또 잠자나 그랬고, 여기는 벼룩잡자. 그래서 흰개미는 아니다. 약 먹고 잠자나 벌떡이라나 부채날로 파리 밑에 벼룩잡자. 불완전 변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불완전 변태는 뭐예요? 대부분 번데기 과정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불완전 변태 중에서도 번데기 과정에 있는 게 있어요. 이따 보면 총체벌레는 게 나오긴 나와. 그래서 대부분 번데기 과정이 없다. 가래과 과변태로 설명을 드렸고, 내시류에 한 설명으로 내시류 옳은 것은 곤충 중에서 가장 진화한 형태. 즉 완전 변태니까 뭐예요? 가장 진화한 거다. 변태 과정 없이 성충이 되는 곤충. 변태 과정이 없이 성충이 된다는 건 뭐예요? 번데기가 없는 거잖아요. 번데기. 그러니까 번데기에는 완전 변태는 나비목, 파리목, 딱정벌레 전부 다 완전 변태. 누린지목은 불완전 변태예요. 요건 좀 설명을, 아까 노인도, 응애도, 총매, 그렇죠? 불완전 변태. 완전 변태하지 않는 거. 그 불완전 변태잖아요. 그럼 방패벌레가 뭐라겠어요? 노린재, 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 변태하는 곤충목. 완전 변태하는 곤충은 딱정벌레라고 말씀드렸고, 내시류에 속하는 곤충은 그랬어요. 내시류는 뭐예요? 완전 변태. 그래서 풍뎅이는 뭐예요? 딱정벌레니까 벌딱 일어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외시류가 아닌 거. 그럼 내시류를 고르면 되잖아요. 밑들이 밑에, 파리 밑에 벼룩잡자, 밑들이. 그럼 탈피하여 성충이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우화라고 했어요. 우화. 또 고시류 곤충은 뭐예요? 고시류 잠자리는 이러고 있으니까. 명충 4살이라고 했어요. 4살.
4살. 곤충의 나이는 0이라고 해서 4살 먹은 곤충. 그럼 뭐예요? 탈피는 생이라 했잖아. 생일을 3번 지난 것이죠. 또 일형충에 대한 설명으로 일형충은 뭐예요? 생일을 탈피를 한 번 한 거예요. 즉 한 번 탈피 후 2회 탈피 전까지의 유충을 뭐라고요? 생일이 2번 지나기 전까지를 우리는 2살이라고 한다고요. 곤충의 진화 과정을 설명한 것 좀 틀린 거는 불완전 변태는 부적당한 환경에 대처하는데 불리하죠. 유리한 게 아니고 불리하다고 봤는데 유리하니까 틀렸죠. 쭉 블라블라 나오고 내시류에 속하지 않는 거. 내시류는 뭐예요? 완전 변태. 그러니까 풀잠자리 완전 변태죠. 풀잠자나 딱정벌레 벌딱이라나 파리 잡자이죠. 파리 밑에 벼룩잡자 파리. 총체벌레는 뭐였어요? 노인도 애기도 총을 매잖아.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 변태 총체벌레.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이제 해충의 가해 형태입니다. 가해라는 것은 작물에 해를 가하는 거. 해를 가한다. 가해. 해를 가하는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빨아먹는 거. 즉 해충들은요 이렇게 침이 달려있어요. 빨대. 그걸 구침이라고 하는데 빨대가 있어. 빨대. 나비 같은 호일형 빨대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중에 진딧물도 이렇게 생겼어. 정말 연약하게 생겼는데 얘가 쪽쪽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좀 이따 배울 벼멸구, 애멸구도 이 벼 기부 부분에서 쪽쪽쪽쪽 빨아먹는 거. 노린재의 대표적인 게 깍지벌레와 방패벌레. 방패벌레는 제가 설명했는데 방패벌레는 가로수길에 있는 거예요. 주로 가로수에서. 즉 버즘나무라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버즘나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뭐다? 방패벌레다. 깍지벌레는요, 우리 화초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깍지벌레는. 그래서 이 화초 같은데 이렇게 있다면 요 안쪽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 즉 먼지처럼 이처럼 붙어 있어. 그게 깍지벌레. 총체벌레는 어디냐면 호박잎. 이렇게 호박잎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쪽에 뭐 가르는 실처럼 있는 게 총체벌레. 매미도 여러분 흡중류고 벌도 꿀을 쪽쪽쪽쪽 빨죠. 벌도 없죠. 또 애기들은 뭐예요? 엄마 젖을 빨잖아. 그걸 응해서 응애는 뭐다? 흡접성 곤충이다. 응애는 흡접성.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응애는 뭐다? 흡접성 곤충이다. 식엽성 뭐냐면 입을 그냥 아그작 먹는 거예요. 입을 다 먹는 거예요. 통째로. 그게 뭐냐면 주로 식엽성 해충들은요 입을 많이 먹잖아요. 양이 많이 먹어. 그래서 등치가 좀 커요. 등치가 커. 그리고 완전 변태 종류하고 거의 비슷해. 많이. 완전 변태 하려면 뭔가 좀 튼튼해야 되잖아. 딱지도 만들려면. 그래서 식엽성이 많아. 딱정벌레로 또 안 나와요. 입벌레라는 게 있거든. 입을 많이 먹으니까. 입을 많이 먹는다. 입벌레는 뭐다? 딱정벌레 중에 한 종류예요. 매미나방. 매미는 흡집해요. 근데 나방 때는요 많이 먹어. 매미나방은 뭐라고요? 식엽성 해충이다. 다음 이 줄기라는 게 숲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숲이에, 즉 줄기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이게 천공성 해충이에요. 대표적인 게 하늘소 이렇게. 이건 안락하늘소인데 하늘소나 요만 하잖아요. 이게 구멍을 이렇게 뜯는 거예요. 또 바구미 이름이 박잖아요. 머리부터 막 박고 들어가. 꼬물꼬물거리면서 이렇게 박아. 이렇게 박는 거. 이게 바구미. 좀도 이렇게 나무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유리나방. 이 유리나방도 유리로 파고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 칼 있잖아요. 그걸로 파고 들어가. 박쥐나방은 말 그대로 박쥐 구멍. 박쥐는 굴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천공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잎가에는 안 나와요. 종실가에는 밤 이렇게 나와요. 또 복숭아 나오는 게, 이게 종실은 과일이죠. 과일 속을 하는 거. 요거는 안 나와요. 이렇게 보시고, 이게 잎벌레라는 거 보시고.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피 속 형성층이나 목질 부위를 가연한다. 즉 수피 속이라는 것은 줄기 속이야. 줄기에 있는 형성층. 또 목질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따면 속살, 그러니까 나무의 속살, 이걸 뭐라면 목질부. 나무의 속살, 또 형성층, 구멍을 내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럼 이게 천공성 해충이 아닌 거. 천공성 해충이 아닌 것은 뭐예요? 천공성 해충, 하늘소, 천공성 해충, 좀, 또 굴을 파잖아요. 굴. 그러니까 회양목 명나방은 아니다. 또 해충으로, 흡집성 해충으로만 바르게 나열된 거. 흡집성 해충, 멸구, 흡집성 해충이라고 했고, 응애,
애기가 엄마 젖을 쪽쪽쪽 빨아먹어. 빤다는 것은 뭐예요? 흡즙성 해충.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흡즙성 해충에 해당하는 것. 흡즙성 해충에 해당한다 했죠? 얘는 뭐예요? 천공성 해충. 또 요거는 식엽성이 나중에 배워. 미국 흰불나방은 식엽성이다. 이건 좀 이따 배워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거 깍지벌레. 깍지벌레와 방패벌레는 뭐다? 흡즙성 해충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가해, 습성에 따른 해충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 가해. 자, 천공성 해충. 조면 뭐예요? 천공성 해충이에요. 근데 벌은 뭐였어? 꿀을 빨죠. 그럼 뭐예요? 빤다는 것은 흡즙성 해충이야. 그게 천공성 해충과 흡즙성 해충이 맞지 않게 이렇게 분류가 된 거예요. 다음, 가해 부위와 나머지 색과 다른 해충은 그랬어요. 그러면 대부분 박쥐나방 천공성, 하늘소 천공성, 포도 유리나방 천공성, 명나방 종실가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식물의 목에 대해서 분류라는 건 목이라는 분류 집단이에요. 자, 딱정벌레목. 딱정벌레목이군요. 처음에 잘 나와. 왜 그러냐면 완전 변태 중에 가장 진화한 형태예요. 그리고 종류가 가장 많아요. 종류가 가장 많아. 가장 진화했다는 것은 뭐예요? 얘는 많이 먹어. 그러니까 저작형이라는 거예요. 딱정벌레는 잎을 막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엽해충이다. 덩치가 커서 잎을 많이 먹어치우는 식엽성 해충이다. 여기 보면 딱지가 이렇게 있어. 딱지벌레는. 그래서 곤충들을 보면 지금 외벽이 많이 발달됐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딱지. 이걸 무슨 딱지? 등딱지. 등딱지. 그래서 많이 먹어. 잎을 그냥 싹 먹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식엽성 해충이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냐? 길잡이과. 즉 딱정벌레 한 종류죠. 길잡이 하려니까 어때요? 딱 장수처럼 딱 딱정벌레 딱 갑옷을 입고 가는 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잎벌레. 잎벌레도 뭐예요? 잎을 많이 먹으니까 얘도 등딱지가 있고, 바구미. 바구미도 구멍을 뚫으려니까 이게 장수처럼 튼튼해야 돼. 등딱지가 있고, 풍뎅이. 풍뎅이는 당연히 등딱지가 있고, 하늘소도 등딱지가 있고, 좀도 등딱지가 있습니다. 딱지가 있는 것은 무슨 벌레? 딱정벌레. 근데 물 자라. 물을 들어가면 안 돼. 물은 잠자리 거예요. 잠자리 목이에요. 매미충. 매미충은 매미는 딱지가 없어요. 잘 보시면 매미는 날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제가 그림을 못 그린다 했어요. 매미는 날개가 커. 이렇게. 날개가 커. 그래서 딱지가 없어. 그리고 매미는 매미 목이라는 게 있어요. 딱정벌레 목이 아니라 매미는 매미 목이 있어요. 자, 변태 형태는 거의 다 잘 진화가 됐잖아요. 얘는 완전 명태. 약 먹고 잠자나 벌딱 일어나, 벌딱 일어나. 이렇게 되고. 요 특징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딱정벌레는 가장 많은 분화가 일어났던 것은 가장 많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 종류가 가장 많다. 이거고, 앞날개가 경화된 날개 딱지, 딱지 날개를 갖고 있는다. 이걸 시초라는데, 날개는 두 개가 있었잖아요. 가운데 가슴에 하나, 뒷가슴에 하나. 근데 딱정벌레는 딱딱한 게 뭐냐면 앞날개가 변형된 거예요. 앞날개가 변형된 것보다 등딱지처럼 변해 있다. 그래서 그걸 시초로 한다. 요거 등딱지. 요게 시초다. 그리고 뒷날개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죠. 매미는 이렇게 날개가 있지 딱지가 없어요. 시험 문제를 풀어볼게요. 딱정벌레에 속하지 않는 거, 좀도 딱정벌레, 잎벌레. 방패벌레는 뭐라고 했어요? 노린재목. 그랬죠. 다음, 딱정벌레에 속하지 않는 곤충은 매미충은 좀 이따 배우는 매미목이에요. 좀도 딱정벌레, 잎벌레, 바구미 전부 다 뭐예요? 딱정벌레. 앞날개가 경화되어 있는 곤충은 앞날개가 경화됐다는 거 뭐예요? 시초. 시초는 뭐예요? 딱정벌레. 딱정벌레와 비슷한 건 여기요. 송장벌레예요. 송장벌레. 왜? 송장은 딱딱하잖아요. 딱딱해서 뭐예요? 송장벌레예요. 좀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은, 완전 변태는 벌딱 일어나. 벌딱 딱정벌레 목이죠. 가장 많은 종의 분화가 일어난 것은 무슨 목이냐 그랬잖아요. 딱정벌레가 가장 많은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딱정벌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번데기는 피용이고 고치를 짓지 않는다. 자, 완전 변태는 번데기를 친다고 했어요. 번데기를 치는데 얘는 번데기는 용이라고 했는데 번데기 용자에는 나용, 피용, 위용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나용이에요. 대부분 나용. 근데 이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돼. 왜? 딱정벌레는 번데기에 있는데 이 고치가 번데기거든.
번데기를 짓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된다 말씀드렸고요. 딱정벌레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딱정벌레는 불완전 변태한다? 아니요. 완전 변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딱정벌레목에 속하지 않는 거. 물자라. 딱딱해야 되는데 물? 그러면 안 돼요. 길 앞잡이과에 해당하는 곳은 길 앞잡이는 뭐예요? 앞잡이를 하려면 딱 벌어지고 등딱지가 튼튼해야 싸움도 잘하죠. 딱정벌레목이에요. 입벌레. 입을 많이 먹어. 입을 많이 먹는 것은 무슨 목? 딱정벌레 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충학은 외울 게 많아서 시험 문제는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울량이 너무 많아. 이해되는 것만 딱딱딱딱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은 총체벌레목이 되겠습니다. 총체벌레는 특징이 사실 이렇게 호박꽃에 이 안쪽에 있는데 실 같아, 실. 안에 실처럼 한 0.5에서 1cm 정도 되는데 진짜 쪼만해. 이렇게 크게 그려놔서 그렇지. 근데 이것을 보면 진짜 보면 여기에 날개에 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우리 청소할 때 먼지털이기 있잖아요. 먼지털이기. 이 털을 뭐라고 했냐면 말의 꼬리를 총이라 그래. 말의 꼬리. 그래서 말의 꼬리처럼 생긴 이 털이개체. 그래서 이걸 총체벌레라고 해요. 근데 총체벌레는 이렇게 털이 이렇게 나 있어요. 날개에 긴 털이 규칙적으로 달려있다. 그래서 이걸 총체다. 이렇게 비유해서 이걸 뭐라고? 총체벌레라고 해요. 근데 총체벌레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총체벌레는 짝입틀을 갖고 있어요. 입틀이 이렇게 짧고 길어요. 좌측은 소구라 그래서 좌측은 쪼만하고 이렇게 길어 이쪽이. 그래서 이렇게 쓸어서 얘네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총체벌레의 특징. 자, 총체벌레는 외시류, 즉 불완전 변태. 왜 총? 그러면 총은 불완전 변태죠. 그래서 총, 노인네도 어린애도 총을 매. 이게 전부 다 불완전 변태목이죠. 입틀이 좌우가 비대칭이다. 비대칭. 그러면서 총체벌레는 제가 아까 얼마 전에 조그마하다 되겠죠? 정말 실처럼 걔네들은 먹을 수가 없어. 걔네들은 빨아먹는 거야. 흡습성이야. 근데 이게 난이도 조절력 문제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즉 식물 조직에 살라는 애벌레가 이름을 경고한 후에 땅속에 번데기를 거친 후 성충이 된다. 이게 꼰도랑 총체벌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험이 나온 거예요. 즉 총체벌레 중에서 꼰노랑 총체벌레는 번데기를 만든다 이게. 총체는 원래는 불완전하니까 번데기를 안 만들거든. 그중에 꼰노랑 총체벌레가 제대로 된 번데기도 아니야. 불완전해서 얘는 총체벌레 목인데 불완전 변태인데 이렇게 시험이 된다 이게요. 여러분 저도 이 문제는 못 맞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은 여러분 패스하라고 제가 한번 맛배기로 넣어드린 거예요. 그게 총체벌레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학자들도 못 맞춰요. 왜? 꼰도랑 총체벌레만 그런데 총체벌레도 수백 가지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합격률을 가장 높인다. 다음 중 씹는 잎틀을 갖지 않은 거. 씹는 거. 여기서 몰라. 근데 씹는 잎틀을 갖지 않은 거. 흡정, 쓸어 담는 잎틀. 총체벌레.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총체벌레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잎틀의 좌우가 같다? 아니요. 비대칭이다. 그렇습니다. 총체벌레의 특징을 옳지 않은 거. 잎틀의 좌우 모양은 대칭이다. 좌우 모양은 대칭이 아니라 뭐야? 비대칭이다. 날개를 접을 수 있는 신시군으로 구분하는데 신시군의 내시류는 뭐예요? 완전 변태잖아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 그러면 불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의 대명사 뭐예요? 총 있으면 불완전하다니까. 총체벌레. 다음은 노린재목입니다. 노린재목은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옛날에는 노린재목과 매미목이라는 게 있었어요. 노린재, 매미목. 그런데 요즘은 이 매미목이 안쪽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왜? 매미에서도 냄새가 나나 봐. 우리는 노린재목 따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면 노린내를 생각하시면 돼요. 즉 많은 곤충들은 노린내가 나요. 저도 어렸을 때, 저도 한때 이제 한참 영어 공부할 때 외국인들하고 같이 많이 어울리잖아요. 그럼 걔들한테 냄새가 나. 걔들은 그래서 향수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 노린내를 연상하시면 노린재목을 이해하는 데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매미목도, 매미암목으로 불리는데 대부분 노린재에 다 포함되어 있다. 노린재라는 큰 목에서 매미암목이 포함되어 있다. 왜? 매미도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노린재목은
노린제목과 매미암목, 거의 다 매미목을 이쪽으로 포함되는 걸 다 매미암목으로 했는데 다 포함된다. 즉 매미목은 노린제목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자, 노린제목에는 제가 노린제, 방패벌레라고 했죠. 노인도 촉매, 불완전 변태고 방패, 피가 나니까 피비린내나, 피비린내가 뭐예요? 노린제목이에요. 매미목. 매미목에는 대부분 노린제목은요, 이 노린제목은 흡즙성 곤충이에요. 즉, 흡즙하는 곤충이 대부분 뭐예요? 노린제목이에요. 그러면 딱정벌레는 뭐예요? 식엽성. 식입을 잘 먹는 건 딱정벌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의 중 매미암목에는 진딧물이 있어요.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깍지벌레. 또 면충, 가루이. 면가루이가 전부 다 이게 뭐다? 매미암목이고 매미암목은 뭐다? 노린제목에 속한다. 또 이 불완전 변태류인데 노린제목은 불완전 변태예요. 노인도 촉매니까 요것이 불완전 변태다. 특징. 잎틀이 빠는 형태로 대부분 다 보다 흡즙성 해충이다. 다시 정리하면 흡즙성 해충은 뭐라고요? 노린 냄새가 난다. 식엽성, 잎을 통째로 먹고 튼튼하고 딱지가 있어. 식엽성 해충은 뭐라고요? 딱정벌레목이다. 이렇게 보여야 돼. 자, 노린제인데 이게 노린제라는 곤충인데 발목이 하나예요. 하나, 두 개. 이렇게 꺾여 있어.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뭐라고요? 발목이 하나나 두 개다. 그리고 방패벌레는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검은색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X반도를 뜨는 게 방패벌레예요. 방패벌레는 냄새가 나요. 피비린내. 그게 노린제목이에요. 깍지벌레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대체로 곤충의 발마디는 하나에서 두 개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와요. 다리의 발마디는 한 개에서 다섯 개로 구성되지만 대체로 다섯 개다. 발목이 다섯 개면 힘을 못 써요. 뭐 이런 곤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자, 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곤충의 잎틀이 빠는 형태인 거. 빠는 형태는 대부분 뭐예요? 방패벌레. 즉 뭐예요? 노린제목이니까 노린제목을 찾으면 되죠? 방패벌레다. 곤충 분류학상 같은 목길이 짝지어지지 않았다. 잘못 짝지은 거. 바구미 뭐예요? 딱정벌레. 얘는 식엽성 해충이잖아요. 벼멸구, 멸구는 빠르먹어. 빠르먹은 무슨 욕? 노린제목. 다음 설명하는 해충은 그랬는데 블라블라 나오거든요. 이 뒤에는 뭐 읽을 거 없어. 그냥 도시의 버즘나무. 버즘나무는 가로수예요. 가로수에 일어나는 거 뭐라 했어요? 방패벌레. 방패벌레다. 이렇게 이거는 단순히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깍지벌레. 깍지벌레는 뭐예요? 흡즙성이니까 노린제목. 우리가 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머리 같은데 이가 뭐예요? 빨아먹는 거잖아요. 이 빨아먹는 흡즙성이냐. 우리 피를 빨아먹으면 뭐라고요? 노린제목이야. 이 방패벌레, 피비린내, 냄새나 노린제목. 면충. 좀 이따 면충에 대해서 배워요. 그때 배우면 되는데 면충도 노린제목. 매미류도 노린제목이다. 매미암목도 노린제목이죠. 노린제목에는 매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태 과정이 없이, 그 말은 번데기 없이 성충이 된다. 불완전 변태는 뭐예요? 노린제목이다. 노인도 총을 매니까 불완전하죠. 노린제목의 형태적 특징을 옳지 않은 것. 위에 제가 사진 말했죠. 다리의 발마디는 한 개에서 다섯 개로 구성되지만 대부분 다섯 개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발목마디는 대부분 몇 개다? 하나에서 두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콩과작물에 어쩌고 저쩌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흡즙. 흡즙하는 뭐예요? 노린제목이에요. 노린제. 즉, 흡즙하면 노린제, 식엽은 뭐예요? 딱정벌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매미. 사실은 이거를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시험에는 나와. 그래서 매미목은 뭐다? 노린제목이다라고 포함이 됐어요. 1990년대에 제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시험에서 매미는 흡즙성. 흡즙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노린제. 노린제가 이만하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여기는 매미암목이다. 매미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흡즙하는 거, 대표적인 흡즙하는 거 진딧물, 뭐 깍지벌레, 사과면충. 자, 사과면충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목화섬이 면인가요? 이렇게 목화섬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용물을 보니까 밀랍이야. 밀랍은 뭐예요? 벌집이 밀랍으로 돼 있거든. 근데 벌집도 냄새 맡아보면 냄새가 나. 노린내가 나. 그래서 이건도 면충도 노린제목이고, 노린제목 중에서 이거는 뭐예요? 매미암목이에요. 매미암목인데 크게는 광범위하게는
노린재 무게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은 안 나와.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나와요. 밀랍을 분비한다. 왜? 면충이 여기 성분이 뭐야? 밀랍이라고. 그래서 밀랍을 분비하는 종이 없다? 이건 땡 틀렸다. 매미는요, 6, 7년간 땅속에 있다 한 15일 정도만 머물고 죽어. 그래서 매미가 엄청 시끄럽게 울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매 울다 어느 날 소리가 안 들려. 그건 2주밖에 안 사는 아주 슬픈 동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해치질 않아. 왜? 슬픈 동물이니까 좀 봐주려고. 근데 매미는요, 우리 인간에게 이충이 없어. 다 해만 입혀. 뭐예요? 매미는 가장 해를 많이 입히는 대표 곤충이에요. 대표 해충이에요. 매미목은요, 식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목이에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도 숲이 있었거든. 아침에 잠을 못 자. 그래서 정말 저 농약 치면 다 죽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 했어요. 쟤 건드리지 마. 쟤 슬픈 애야. 쟤 15일 울다 죽을 거야. 그리고 땅속에서 6, 7년 있어야 돼. 좀 울게 놔둬. 그래서 제가 하도 해를 주잖아요. 저 잠을 못 자게 하니까. 대표 해충이니까 좀 제발 죽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얘는 슬픈 곤충이니까 좀 건들지 마라 할 정도로 매미는 정말 15일밖에 못 살아. 그래서 그럼에도 얘는 대표적인 해충목이야. 작물, 식물에 피해를 주는. 여기까지 하시고, 유익한 곤충들이 속해 있는 목에 해당되지 않는 거. 거의 유익하지 않은 곤충이 제일 많아. 그게 뭐라고? 매미예요. 매미는 거의 해충입니다. 매미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밀랍을 분비하는 종이 없다? 아니요. 밀랍을 분비하는 사과 면충이보다 매미목이다. 매미목의 특징이 아닌 거. 한른형의 잎을 갖다. 매미목은요,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노린재목에 속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그걸 몰라도 돼. 매미가 흡집형이 아니라는 걸 몰라도 돼. 근데 딱 핥는 게 있어. 핥는 건 해충 중에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요. 파리 중에서 지파리. 집에 있는 파리는 여기 앉으면 간질간질거리죠. 왜? 싹싹싹싹싹 하고 이렇게 왜? 핥는 거. 핥는 거는 딱 하나 있다. 뭐라고? 지파리 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과 면충은 분류학서 어느 목에 속한다? 매미 목에 속한다. 사과 면충은 요거 사과나무 뿌리를 가야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사과나무 뿌리를 가야 한다. 이거 사과 면충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맞추기 어렵다. 난이도 조절용 문제다. 한번 외워두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됩니다. 파리목. 파리목은요, 가운데 가슴에 한 쌍이 있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파리목은 날개가, 곤충은 요렇게 있고, 여기에 다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파리목은 뒷날개가 뭐라고요? 이렇게 뒷가슴에 날개가 태화돼서 뭐라요? 평균곤으로 발달한 것보다 파리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또 파리목 유충 얘기인데, 파리는 완전 변태라는 곤충이죠. 파리 밑에 벼룩잡자. 파리는 완전 변태다. 유충은 구더기야. 여기서 중요한 게 파리 유충은 뭐다? 구더기예요. 다시요. 파리 유충은 뭐다? 구더기야. 구더기는 어떻게 생겼냐? 이게 구더기예요. 이쁘죠? 그래서 구더기는 이렇게 수축과 긴장을 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잘 보시면 뭐가 없어? 다리가 없다. 다시요. 파리목 유충은 뭐다? 구더기다. 구더기는 이렇게 움직인다. 움직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다리가 없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거나 다리가 없다. 이 특징인데 다리가 있다로 나와요. 또 파리목 유충은 여기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점이 똑똑 뚫려 있다. 이게 기문이에요. 기문이 얘는 앞쪽에 한 쌍, 뒤쪽에 한 쌍, 두 쌍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뭐라? 쌍기문이다. 근데 시험 문제는 10쌍이 있다. 10쌍은 일반적인 곤충이다. 파리목 유충보다 쌍기문이다. 파리목에 속하는 곤충보다 등의 파리다. 자, 이게 어떻게 보여요? 반절은 파리예요. 반절은 파리 같고 하나는 벌 같아. 이게 일명에서 등애라는 거예요. 등애는 파리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뭐라고? 등에 파리. 제 등에 주로 등에 많이 붙는 것들이 있어요. 소 등에 파리가 많이 붙어. 그래서 등에는 뭐라고? 파리다. 등에는 파리다. 자, 시험 문제 풀어볼게요. 평균고온 그럼 뭐예요? 파리목. 평균고온. 등에는 뭐예요? 등에는 뭐가 앉아요? 등에는 꼬리로 소 같은 거 탁탁 쳐가지고 뭘 날려? 파리를 날려. 등에는 파리예요. 파리목 해충의 분류 형태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유충의 다리가 세 쌍이다. 유충은 다리가 없다. 요게 특징이에요. 기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파리목 유충은 10개 기문이 있다? 아니요. 구더기에는 2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까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 돼요. 다리가 없다, 앞뒤 쌍기문이다. 이렇게 사진을 딱 구더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자, 풀잠자리목. 풀잠자리는 잠자리는 잠자리예요. 근데 여기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는데 풀잠자리는 약해. 색깔도 약해. 그 날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 잠자리는 뭐예요? 고시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풀잠자나 완전 변태. 날개를 못 접어 고시류. 그 다음에 얘는 혼눈이 없다 이거예요. 혼눈이. 즉 잠자리를 보면 눈이 이렇게 있고 혼눈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난눈이 3개야. 이 혼눈이 3개가 아니라 이게 난눈이 3개야. 난눈 같은 게 여기 3개 있어. 혼눈이 여기 하나 있다고. 혼눈이 하나 있는데 요게 특징이에요. 그 풀 잠자리에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더듬이는 길고 혼눈이 3개다. 혼눈이 풀 잠자리는 없다. 풀 잠자리는 혼눈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왜? 얘는 머리도 좀하네. 좀하네가지고 잠자리보다 진화가 덜 됐어. 진화가 뭐가 덜 됐어? 여기 없다. 여기 없다. 풀 잠자리 뭐가 없다? 요게 혼눈이 없다.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잠자리는 잠자리인데 수서 생활 한다면 뭐였어? 제가 수서 생활하면 대표가 잠자리예요. 또 하루 사이. 그 대표적인 게 잠자리야. 그 수서 생활하면 잠자리를 딱 꼽았는데 육식성이래. 잠자리는 전부 다 작물을 이렇게 하는 그 육식성이 아닌데 얘는 육식성. 그러면 얘는 육식성이 아니죠. 풀 먹고 살으니까. 근데 얘는 뱀은 육식성이거든. 그래서 뱀 잠자리를 고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난이도 조절용 문제를 제가 낸 거예요. 자, 벌목.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분류학적으로 개미가 속하는 곤충은 뭐냐? 벌목이다. 뭐냐면 개미도 열심히 일해. 그 해충이나 곤충 중에서요. 제일 열심히 일하는 게 2개밖에 없어. 개미하고 벌이야. 그래서 이걸 2개를 묶었는데 뭐가 대표인가 보니까 벌목이다 이게. 그래서 개미는 보다 열심히 일하는 벌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비목. 나비는요 고상하게 생겼죠. 사실 나울나울 그리고 뭔가 막 청순, 가련 이런 형이잖아요. 그래서 청순하니까 교미구하고 산란구가 별도로 발달됐대. 되게 깔끔하게 별도로 발달된 게 뭐다? 나비다. 나비는 뭐다? 청순해서 그래요. 청순해서. 그리고 얘들이 나비목이 완전 변태잖아요. 그래서 견사, 고치집, 아까 그 고치, 그러니까 번데기를 만들 때 거기서 만드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걸 만드는 물질이 나오는 곳이보다 침샘이다. 이거예요. 즉 교미구와 산란구가 별도로 발달한 것은 나비목이고 견사를 분비하는 것은 뭐다? 침샘이다.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개별 해충에 대해서 진딧물부터 공부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